자, 두 번째 이야기, 1심 유죄를 받아야 직무 정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바로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그러니까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 공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당내 의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먼저 어제 이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당직자가 일단 기소가 되면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가 정지된다라고 의결했습니다. 저희는 누구 하나를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들과 다양한 사안들을 우리 정부 여당에 제기를 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비대위도 오늘 오전에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준위에서 통과된 당헌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바꾼 겁니다. 자,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라는 논란에도 당헌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실상 개정이 완료된 것이다. 이재명 의원을 위한 그런 개정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재명 방탄조끼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네. 철저해지는 거죠. 당대표 되는 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당원까지 바꾸면서 결국은 이제 방탄조끼를 입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 당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2015년도인가요? 그때 사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들 이거 당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혁 차원에서 지금 당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전체가 이제 방탄 국회와 방탄 정당이 되기 위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지금 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것은 정치적인 잣대를 우리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로남불 정당이 되는 것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준비위가 이것을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모습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반개혁적이다. 아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 당원 청원 게시판에 이 당원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공방이 시작이 된 건데 글쎄요. 지금 논란은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이게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언제쯤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방금 제가 우리 이 얘기하는 중에 아마 속보가 지금 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이제 비대위가 오늘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현행 당헌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하. 이런, 잠시만요. 이거는 네. 저희 정치부나 취재부서에서 지금 확인한 건 아니고 지금 대변인님이 개인적으로 네. 지금 받으신 속보 내용이신 것 같은데 당원을 유지하겠다. 그럼 개정을 안 하겠다는 소린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 때 사실 별로 이렇게 논쟁점이 없었거든요. 네. 굉장히 어대명이라는 이름처럼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당헌 80조 개정 청원이 오면서 이게 굉장히 안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상대 후보인 박용진 후보가 세게 문제 제기를 했고 어제 이제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하급심에서는 금고 이상을 판결을 받았을 때만 직무를 당원권을 정지하는 걸로 이렇게 약간 완화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아마 비대위도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아마 오늘 비대위에서는 또 그 논의를 아마 뒤집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PD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취재부서도 그 내용을 확인은 했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속보 자막이 준비되면
이 노출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의 방탄조끼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일단은 어떤 이유일까요? 뭐 여론을 좀 그럼요. 의식해서일까요? 민주당에도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박용진 의원은 이제 정치적인 작중수가 된단 말이죠. 이거 당원 바꾸면. 그리고 또 조홍천 의원도 얘기했어요. 이거 창피한 일이다. 당원을 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다음에 송갑석 의원도 이재명 의원을 위해 개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개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삼선 의원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7명인가 모여가지고 그중에서 6명은 이 당원 개정에 반대했다. 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알만한 분들, 의식이 있는 분들은 알죠. 이것이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이 방탄조끼용으로 당원을 바꾸면 되겠느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아마 그것이 비대위원들에게 전달이 좀 된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김영우 의원도 당원을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거든요. 내부에 의식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 좋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청원 게시판의 내용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대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론을 상당히 신경 쓴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원 개정 문제가 찬성 반대가 마치 이재명 의원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런 그렇죠. 거는 아니거든요. 아하.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네네네.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그런 거죠. 아니 당원이라는 건 당의 헌법인데 헌법 개정에는 갖춰져 있는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당원 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 거기에 1호 청원이 요건을 넘겨서 이거를 당 지도부가 논의해야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당원 당규라는 거는 그 전부터 전당대회가 예정이 됐을 때 그 개정을 위해서 소위원회가 준비가 돼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당원의 뜻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략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굉장히 정당이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꼭 이번에 어떤 당 대표에 하지 않은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아마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아마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불쑥 이 논란이 불거졌던 이 민주당 이 당원 80조 개정과 관련된 내용. 일단은 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죠.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방탄조끼 이 수단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자 그래도 오늘 지금 속보가 나온 것처럼 당원 80조 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속보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당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게 갑자기 터진 이슈였는데 당 내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가 첫 토론회에서 맞붙은 자리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로부터 우리 당이 한 개인의 위험이 당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방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정치적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또 도덕적 정치적으로 뭔가 국민의힘보다 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소될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렇고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현재 이 엄혹한 상황도 그렇게 해서 저는 기소된 경우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저는 유죄 판결 날 경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침탈의 루트라뇨.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야당 침탈의 루트를 뚫어놨다? 이것도 또 다른 내로남불이자 실망의 루트가 될지언정 야당 탄압의 루트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뜨겁게 논쟁이 됐던 문제가 오늘 비대위, 민주당 비대위에서 이 결정을 하면서 당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뭐 내용이나 원고들도 이제 뭐 내용이 맞지 않은 게 되어서 다른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저 박용진 후보 나왔으니까 이 후보들 얘기로 이어가 볼까요? 네. 자,
강훈식 후보의 사퇴로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이제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는요, 어제 처음으로 1대1 전면전을 펼쳤는데 앞서 잠시 보셨습니다만 이 박용진 후보 어제도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용진 후보님은 저 때문에 지방선거가 조금 우리가 좀 불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선거 전에 뛰어드는 것이 그분들을 선거에 나오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인이 개항을에 출마하시면서 선언한 약속 중에 유능한 인재를 많이 당선시킬게, 이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사과라도 한마디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랬는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저는 의견이 다르니까. 과거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박용진 후보 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선거 패배에 대한 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근데 이재명 후보 어제 상당히 예민하게 또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강요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요. 네. 예, 어떻게 보면 토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패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뭐 기왕을 출마에 대해서 뭐 셀프 출마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묻는데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난 그렇지 않다. 내 출마가 도움도 됐었다. 그리고 정말 패배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대표 나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이 좀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선거는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공격하고 싶은 질문을 후보들끼리 당내에서 주고받아야 되니까요. 참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도 했고 네, 또 지방선거 때는 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가 비판하고 사과 요구할 만하죠.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